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의 가장 큰 결정을 앞두고 있다가 선택을 뒤엎어버린 올해 33 직장인입니다. 남 부끄러워서 주변 사람들한테는 하소연도 못한 일이지만 이곳에나마 제가 겪은 파혼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백화점 입점된 고급 브랜드 의류회사 디자이너로 8년째 근무하고 있고 사지 멀쩡하고 외모도 평균 이상의 그야말로 평범한 처자입니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는 회사원입니다. 사기업이고 이름 말하면 다들 고개 끄덕거릴 만한 회사긴 해요. 같은 직장 동료 소개로 만나 연애 후 결혼까지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결혼 앞두고 파혼했고 벌써 파혼한 지도 1년이 넘어가네요. 하도 되어서인지 1년 지난 지금까지도 누굴 새로 만나고 싶은 생각조차 없습니다. 남자친구와 처음 만날 당시 저의 나이가 31, 남자친구 나이가 이미 38이었습니다. 미혼이라 하기는 둘 다 늦은 감이 있기도 했고 독신주의가 아닌 이상 서로 마음만 맞으면 결혼해도 되겠다 싶어 다소 서둘러 결혼을 결정하고 준비했어요. 짐작하시겠지만 파혼 이유는 예비 시대과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요즘은 결혼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는데 아직도 결혼을 자식 팔아먹고 거래하는 결혼 장사로 생각하신 분들이 많더군요. 하필 제가 그런 구시대적 발상이 뼛속까지 새겨진 집안에 들어갈 뻔했던 거고요. 본격적으로 제 사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기혼자분들이나 결혼 예정자분들이 계시다면 묻고 싶어요. 혹시 혼수 얼마나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해가셨나요? 저는 말로만 듣던 혼수 지옥이 뭔지 아주 톡톡하게 경험했답니다. 결혼 전 연애하는 동안에는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상상도 안 했습니다. 남자친구 말로는 자기 부모님이 요즘 어르신들과 다르게 아주 오픈마인드라고 늘 말했었거든요. 그 말을 믿었었는데 말로만 듣던 것과 현실은 정말 달랐죠.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우리 커플은 1년 6개월간의 긴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예비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가장 먼저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예비 남편이 우리 집 인사 왔을 때 우리 부모님은 제가 처음 집에 데려온 남자라고 엄청 좋아하셨어요. 나이 많은 게 조금 마음에 걸릴 수도 있지만 요즘 워낙 초혼이 늦은 추세이고 공부하고 자리 잡느라 늦은 상황을 부모님은 다 이해하셨습니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 데려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희영이 남자한테 전혀 관심 없어 보이더니만 이렇게 훌륭한 신랑감을 데리고 왔네. 어찌 둘이 올해 안에 결혼할 생각인가? 아빠 물음에 남자친구는 그때만 해도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른들만 괜찮으시면 오래 넘기지 않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장인어른. 아이고, 그래? 우리도 희영이가 저렇게 나이만 먹다가 금방 30 중반 되고 40 될까 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우리는 당연히 괜찮다면 결혼 준비는 둘이 어쩔 생각인가. 둘 다 나이가 있어서 대충 결혼 준비는 대강은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계획한 게 있는가? 내가 희영이한테 전혀 들은 바가 없어서 궁금해서 묻는 거야. 엄마는 아무래도 결혼이 현실임을 아시니 결혼 준비를 양가가 어찌할지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비 남편과 저는 이미 양가 인사드리기 전부터 의견을 모아놓은 상황이긴 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집은 분양받아 놓은 게 한 채 있습니다. 아직 입주 기간이 남긴 해서 결혼할 때는 전세를 얻긴 해야 하지만 나중에 아파트 준공하면 입주할 생각이라 최대한 간소하게 준비할 생각입니다. 결혼하면서 양가 부모님께 부담드리며 하고 싶지는 않아서요. 저희가 알아서 조율하고 혹시나 부모님 도움이 필요하면 희영이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예비 사위의 대답에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래. 아무리 둘이 알아서 한다고 해도 우리가 딸 결혼하는데 설마 빈손으로 보낼 수 있겠나. 자네 말은 잘 알겠네. 나중에 상견례하면서
자네 부모님과 얘기 따로 나눠보고 결정하면 되겠구먼 그래.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개혼이라 아직 뭘 어찌해야 하는지 감을 못 잡고 계셔서요. 양가 부모님이 생각하셔서 따로 상의가 필요한 부분은 의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예비 남편이 참 반듯하고 예의 바르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처음으로 부모님을 뵙고 인사드린 자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비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제대로 합격점을 받았답니다. 남자 나이 38이면 사실 장가를 가도 애도 둘셋은 있어야 할 나이인데 많이 늦은 게 사실이었죠. 대신 남보다 늦은 만큼 결혼할 준비는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집을 분양받아 놓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리 얘기하기로는 분양받은 아파트는 20평대 주공 아파트였고 분양가 3억에 자기 돈 3천만 원 들어가 있고 나중에 잔금 치를 때 저도 보태기로 했었습니다. 제가 모은 돈 1억 보태고 공동명의하고요. 물론 모자란 돈은 대출로 충당해서 같이 갚아나가기로 했어요. 남자친구가 직장인이긴 하지만 사회생활을 거의 30 중반에 시작했던지라 모아놓은 돈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나쁘게 말하면 빚 좋은 개살구였달까요?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에 비하면 알부자나 다름없었습니다. 직장생활 8년 하면서 부모님 밑에 있으니 돈을 쓸 일이 없었고 사치를 하거나 돈 쓰는 것보다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파트는 장만하지 못했지만 열심히 청약도 넣고 있었고 현금이나 주식 합쳐 대략 1억 3천 정도가 여유가 있었습니다. 반면 예비신랑은 모은 현금은 채 3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3천이 뭐냐 하실 텐데 그게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이 많기도 했고 한창 코인 열풍 불 때 가진 돈 대부분을 몰빵했다가 털어먹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주식이니 코인이니 전혀 안 하고 있고 알뜰하게 월급 모아 결혼 준비하겠다고 저랑 찰석같이 약속했었고요. 저도 대단한 사람이 못 되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해와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대단한 집에서 아주 귀하게 자랐거나 부모님이 뭐 자산가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일하셨지만 노후 걱정만 없으실 뿐 평범한 집안이에요. 여태껏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보살펴주신 부모님께 결혼하는 것까지 짐되고 싶지 않아서 결혼만은 제 스스로 해보겠다는 생각에 대학 졸업 후 바로 직장 얻고서도 결혼 안 하고 돈 모은 접니다. 이미 그렇게 둘이서 입을 맞춘 상황이었고 크게 무리 없겠다 생각했어요.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난 예비 시부모님은 남자친구의 말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합리적이고 요즘 분들처럼 고지식하지 않다길래 우리 친정 부모님과 비슷한 분들이시겠거니 하고 첫인사를 드리러 갔는데요. 물론 두 분 다 처음에 저를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일단 직업이 합격이라고 아주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 손까지 부여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내일 모레 40이라 장가를 갈까 싶었는데 너 같은 며느리 얻으려고 늦었나 보다. 디자이너라고? 뭔지는 모르지만 돈도 꽤나 잘 벌고 해외 나갈 일도 많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러니? 사실 여자로서 평생 직장은 아니다만 그래도 남이 무시하지 않는 직업이니 참 좋겠구나. 안 그래요, 정훈 아빠? 에이, 그럼. 요즘 다들 맞벌이하는 세상에 신부감으로는 최고지. 그래, 우리 며느님은 한 달에 월급이 얼마나 되는가? 저를 칭찬하시는가 싶더니만 시아버지가 갑자기 제 월급을 물어보시는 통에 좀 당황했습니다. 제가 곤란해하니 남자친구가 나서주긴 했어요. 아이, 아버지, 어머니, 뭘 그런 걸 곤란하게 물어요. 벌만큼 버니까 걱정 마세요. 아이, 그런가? 세아가 곤란하면 말 안 해도 된다. 내가 너무 속없이 굴었구나. 어머나이, 벌써부터 새아가 편을 드는 거니?
아무리 잘 나간다 해도 중소기업 다니는 여자 월급이야 빤한데 뭐가 극비상황이라고 말을 못해. 안 그러니? 아, 그럼요,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곤란했지만 솔직히 얼마 정도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는 순간 적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시어머니가 대뜸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 부모랑 같이 산다면서 그것밖에 못 모았어? 그럼 혹시 너희 부모님이 따로 도와주실 수는 있고? 우리 아들 버는 돈 이제 다 너한테 들어가는 건데 장남 장가 보내면서 나도 기대하고 있는 게 있어서 말이야. 혹시 어느 정도 보태줄 수 있는지 아니? 저는 어머니 말씀을 듣고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옆에 남자친구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미 둘이 말을 맞춘 게 있어서 내심 남자친구가 대답해 주길 바랐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자기 엄마랑 똑같이 제 대답을 기다리는 모양새였습니다. 어머니, 사실 결혼 비용은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우리 둘이서 해결하기로 해서요. 물론 제가 도와달라고 하면 해주실 분들이지만 결혼할 때 부모님 힘들게 할 생각은 없어서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의 대답을 듣더니만 예비 시어머니는 단박에 못마땅한 얼굴이 되시더군요. 아니, 너희 친정 부모님은 딸 하나 시집 보내면서 설마 아니 빈손으로 보내실까? 네 생각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부모님이랑 상의해서 말해줘. 결혼이라는 게 네 생각대로만 되는 게 아니란다. 결혼할 때는 둘이서만 얘기해 결정하면 안 되는 거지. 양가 어른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거야. 특히 비용 문제는 자칫 의상할 수도 있는 문제니 최대한 서로 이해하면서 공평하게 해야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집도 해놨고 연봉도 많은데 그거 다 너한테 주는 거잖니. 어머니가 저리 말씀하시는데 어려운 첫 인사 자리에서 저는 뭐라고 더 말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 예비 시아버지가 딱 나서주시면서 바른 소리를 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곤란한 질문 좀 그만해. 가뜩이나 어려운 자리 인사 와서 어색할 텐데 초면에 뭐 그런 말을 하고 그러나. 천천히 결혼 준비하면서 알아가도 되는 거고 나이 한두 살 먹은 것도 아닌데 애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사람 참. 그래요, 엄마. 그만하세요. 아버지 말씀대로 희영이 지금 곤란해하잖아요. 제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미 다 계획 있으니까 엄마한테는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시아버지와 예비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입에 모터를 달았는지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 직업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연봉이며 집에 빚이 있는지 자가인지 전세인지 제 오빠 직장은 뭐고 결혼은 했는지를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호구조사 받으러 온 줄 알았습니다. 따로 모아놓은 돈이 얼마냐고까지 물으시면서 결혼 준비하려면 알아야 한다길래 그것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도 일일이 대답하기 불편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부모님 저축액이랑 오빠 연봉까지 예비 시부모님에게 알려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애둘러 거절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상당히 언짢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집에서 대접을 못 받거나 한 건 아니지만 어쩐지 인사드리고 나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인사드린 게 어땠는지 시부모님 어떤 분들인지 궁금해 하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지 못하고 좋은 분들이라고 대충 둘러댔었네요. 그래도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는 달리 저에게 궁금하신 것들을 무리하지 않게 물어보시긴 했습니다. 하지만 예비시댁에 인사드리고 나서부터는 시어머니 되실 분과 조금 갈등이 생겼습니다. 일단 저희 부모님들은 상견례 날짜를 여러 번 물으셨어요. 원래 한두 달 내로 날짜를 잡기로 양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예비시댁 쪽에서 자꾸 정확한 날짜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가령 우리 부모님 괜찮을 날짜를 알려드려도 가타부타 말이 없으셨고 남자친구에게 여러 번 말해도 무슨 이유인지 나중에 정하자면서 자꾸 미루기만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날짜 확정되면 얘기해달라는데 왜 아직 확답을 안 줘? 날짜 맞추기가 힘든 거야? 아니,
아버지는 아무 날짜 괜찮으시다고 너희 부모님한테 맞추라고 하시는데 어머니가 자꾸 심술을 부리시네. 아마 막상 아들 장가 보내려니까 서운해서 그러시는 건지 내가 조만간 확정해서 얘기해 줄게. 어머니도 참 심술 부릴 게 따로 있지. 난 모르겠다. 오빠 어머님, 나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던데 결혼시키기 싫어서 그러시는 거 아니야? 남자친구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아마 제가 전곡을 찌른 거죠. 자기야, 내가 어머니 요즘 살살 설득하고 있어. 원래 아들 가진 어머니들은 잘난 거 별로 없는 아들도 아깝다고 생각하신다잖아. 기분 나빠할까봐 얘기 안 했는데 요즘 어머니가 자꾸 결혼 굳이 너랑 할 필요가 있냐고 고집을 부리시네. 겨우 상견례 날짜를 받아놓고 나서 얼마 후의 일이었는데요. 평일 낮에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가 연락을 하셨는데 저희 회사라며 잠깐 볼 수 있냐고 하시는 겁니다. 얘 세아가 내가 너 다닌다는 회사 근처에 왔어. 할 말이 있어서 말이다. 평일 아니면 너 혼자 보기가 힘들잖니? 시간 되면 나올 수 있을까? 잠깐 밖에서 볼까 하는데 길게 시간 안 뺏으마. 벌써 오신 거예요? 제가 나갈게요, 어머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어머니에게 카페 위치를 알려드리고 저는 급하게 1시간 외출을 달고 어머니를 만나러 회사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사실 어머니를 만나는 일이 내키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만나자고 하시는 건지 묻고 싶었지만 어른이 보자고 하시는데 토다는 것 같아서 일단 알겠다고 뵙자고 대답했습니다. 뭐 얘기하셔봤자 결혼 준비 때문에 따로 할 말이 있으시겠거니 했어요. 별 생각 없이 약속 장소에 갔더니만 어머님은 초봄인데 무슨 밍크를 온몸에 두르고 명품 가방을 들고 나오셨더라고요. 처음 인사하러 갔을 때 집에서 뵌 모습과는 또 달랐습니다. 속으로 아, 어머님은 저런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시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저 입고 온 행색과 들고 온 가방을 물끄러미 보시더군요. 제가 의류회사 디자이너이긴 하지만 쫙 빼입고 다닌다기보다는 세미 캐주얼로 일하기 편하게 다니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뭔가 제 모습이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입니다. 저를 훑어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명색이 의류회사 디자이너라면서 가방 하나 좋은 거 안 들고 그게 뭐니? 처음 보자마자 가방 얘기부터 하길래 몹시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말에 뭐라 대꾸하겠습니까? 가방이 없어서 그렇다고 대답하기도 궁색했죠. 어머니는 쯧쯧거리며 혀를 차시더니 가자미 눈을 뜨고 저를 보셨습니다. 얼마 전 인사 갔을 때와는 전혀 다른 표정과 말투셨어요. 오늘 보자고 한 건 다름 아니고 결혼 문제로 보자고 했다. 실은 너 우리 집 다녀가고 나서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겨우가 아닌 거야. 네? 어머니,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뭐가 경우가 아니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가 실수했다는 게 아니라 결혼 얘기하는 거다. 니들끼리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멋대로 정하고 너는 가진 돈 전부 우리 아들 집 입주할 때 보태기로 했다며? 그리고 공동명의라니? 얘, 너 너무 양심 없다. 그 집 분양가가 3억이지만 앞으로 더 오를 집이야. 어디 가당키나 하니? 내가 그 말 듣고 얼마나 황당하든지. 그래서 결혼 다시 생각하자 했는데 아들놈이 죽어도 너로 결혼하겠다잖아. 그러니 어떡하겠어? 아들이 좋다니 별 수 있어? 결혼 허락을 하려고 마음 먹었다만 내가 하는 부탁은 들어줬으면 좋겠네. 나도 양보했으니 너도 어느 정도는 양보해서 니들끼리 하겠다는 말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구나. 혼수는 내가 해오라는 거 다 해오고 내가 하라는 거 하면 며느리로 받아줄게. 순진하고 착했던 저는 순간 겁을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뭔지도 모른 채 알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머니는 당황해하는 저에게 종이를 한 장 내미셨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내민 건 혼수 품목을 적은 종이였습니다.
종이 한 장이 빼곡할 정도로 적어 오셨더군요. A4 용지에 빼곡한 혼술 리스트를 보면서 솔직히 좀 놀랬습니다. TV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제 앞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말이죠. 천천히 종이에 적힌 물품들을 읽어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물품 하나하나에 어디에서 사야 하는지도 다 적혀 있었습니다. 자, 이거 봐라. 일단은 생각나는 대로 대충 적어봤어. 추가할 거 있으면 내가 청운이 통해 얘기하마. 금액은 내가 다 못 적었어. 네가 친정엄마랑 다녀보면서 천천히 견적 내보렴. 가구는 한 번 사면 바꾸기 힘들어. 아예 처음에 살 때 좋은 걸로 사야 현명하지. 이태리 브랜드인데 내 친구 아들이 얼마 전에 장가 갈 때 그 브랜드로 했다더라. 34평 기준으로 기본만 하면 3, 4천이라니 가격도 괜찮지? 이태리 브랜드요? 그래, 당연히 값어치 있는 브랜드 제품으로 사야지. 그리고 집 말이다. 평수가 적어서 내 생각에 강마루보다는 대리석을 깔아야 넓어 보일 것 같아. 아예 입주할 때 뜯어버리고 새로 깔았으면 한다. 가구는 저는 들어보지도 못한 외국 브랜드에 바닥은 20평대 집에 대리석으로 깔으랍니다. 그리고 웃긴 게 남편 차도 아닌 시어머니 차도 바꿔드려야 하는데 원하시는 차종이요. 자그마치 그랜저였어요. 괄호치고 원하시는 색깔까지 아주 야무지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게다가 더 황당한 거. 20평대 아파트에 왜 김치냉장고가 2대, 건조기가 2대씩 필요한가요? 청소기도 심지어 2대였어요. 어머니, 근데 이건 왜 2대씩인가요? 집 좁아서 건조기 냉장고 1대씩도 꽉 찰 텐데요. 그랬더니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바꾸는 김에 우리 집 오래된 가전도 바꾸려고 넣어봤다. 이왕 살 건데 거기서 몇백 들이는 거에 뭐 티도 안 나는 일이잖니. 어떠니? 맞춰볼 수 있겠어? 어머니, 근데요. 저 집값도 거의 절반 보태는 거나 다름없고요. 혼수도 정은 오빠가 모은 돈이 얼마 없어서 제가 최대한 아껴서 마련하기로 했는데 이건 좀 과한데 싶어요. 가구 수준 낮추고 가전도 필요한 것만 하고 싶은데요. 원래 혼수는 여자가 해오는 거 아닌가요? 그거야 그렇다만 니들 예단도 안 하기로 했다며. 그럼 이 정도는 해와야 맞다. 어쨌든 나는 이 정도면 너 며느리로 맞을 생각 있으니까 목록 있는 대로 빠짐없이 잘 준비하거라.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예단을 안 하는 대신 제가 해간 논수를 예단 대신 받으려는 속셈이셨던 겁니다.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공격이 들어오면 대응을 못하는 거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때 다시 회사로 들어가 봐야 할 때라 어떻게 제대로 된 대응도 못했네요. 눈앞에서 받자마자 쫙쫙 찢어줬어야 하는 건데 싶기도 하지만 어머니가 내민 혼수 목록 보자마자 제 머릿속에는 이미 파혼이라는 2글자가 스쳐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대로 안 해가면 모자라게 해가고도 뒷말 나올 거 분명한데 지금 이게 결혼 전부터 무슨 무례함인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더군요. 결혼하는 당사자 둘이 알아서 하겠다고 분명 전달했음에도 저를 따로 찾아와서 리스트까지 보내주니 제가 돈줄이 된 기분이 들었고 아들 가지고 장사하시려 하나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말씀드렸듯 저 내세울 거 딱히 없고 평범한 집에서 자랐고 알뜰살뜰 모은 게 그 정도였어요. 제가 무슨 변호사 판검사랑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좋아 보이고 나랑 잘 맞는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이 남자와 평생 반려하고 싶은 것이었는데 꼴랑 나보다 연봉 많아봤자 몇백만 원인 남자에게 시집가면서 이런 혼수라뇨. 정말 황당했습니다. 저희 집 설령 부자라고 해도 시댁에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결혼해야 하나 싶고 저 정도 돈이면 진짜 변호사 의사 며느리급 아닌가요? 그날 어머니 만나고 나서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일단은 제 선에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내내 어머니가 주신 리스트에 있는 제품들을 일일이 다 검색해서 찾아봤어요. 3억짜리 20평대 아파트에
제 돈 1억을 집값 보태고 혼수까지 해서 들어가는 상황에 그것도 대출도 같이 갚아나가기로 한 건데 이건 거의 반반 결혼 아닌가요? 근데 진짜 뒷목 잡을 일은 어머니가 적어놓은 가구 브랜드도 그랬지만 가전이 전부 브랜드 제품인 건 둘째치고 전부 최신식 초대형으로 써놓은 거였습니다. 860리터짜리 양문형 냉장고에 가장 큰 용량 김치 냉장고까지 2대. 둘 다 맞벌이 하는데 집에서 밥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저런 걸 드리겠어요? 거기다 에어컨도 검색해보니 아파트에 방이 3개 있는데 거실에 8평형 스탠드 에어컨에 나머지 방에 각각 에어컨까지 다 들여놓게 적어놨더군요. 안 그래도 좁은 집에서 에어컨 틀고 얼어 죽으라는 건가요? 친정집이 40평대인데 18평형 놓고도 시원하게 잘만 삽니다. 거기다 원래 각자 집에서 쓰던 컴퓨터랑 노트북 다 있는데 컴퓨터랑 노트북도 새로 들여놓게 하고 별 쓸모도 없어 보이는 홈 시어터에 에스프레소 머신까지 있더군요. 게다가 토스트기까지 무슨 30만 원이 넘는 걸로 아주 세세하게 적어 놓으셨어요. 홈 시어터가 뭔지는 알고 넣으신 건지 에스프레소 한번 마셔나 보신 건지 모르겠네요. 20평 겨우 넘는 집에 그 가전 가구 다 집어넣어 놓고 어디 사람 들어갈 자리나 있겠어요? 예단으로 보내라는 김치 냉장고랑 건조기 2대만 해도 1,000만 원 돈이었습니다. 전부 계산해보니 어이없게도 견적이 2억 돈이었습니다. 차 사는 돈까지 포함해서요.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이 결혼은 이미 글러먹었으니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퇴근해서 부모님께 제가 혼술 리스트라며 예비시댁에서 보내줬다고 보여드리니 아빠는 뭐 이런 되먹지 못한 집안이 다 있냐고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뭐 그런 막대 먹은 집안이 다 있어? 좋다. 어디 돈 해줄 테니까 그럼 그 돈에 맞춰서 집을 해오라고 해라. 너도 대가로 받을 거 다 받아야겠다고 해봐. 원 재수 없는 집안 같으니라고 혼수로 2억 해가는데 집이 3억이라니 말도 안 되지. 아유, 여보. 아직 돈도 안 들인 마당에 그냥 파혼하면 그만이지. 그럴 거 뭐 있어요. 형아, 너 그냥 이쯤에서 그만하자고 그 집안에 전해라. 잡음 없이 조용히 끝내는 게 좋아. 엄마도 이 결혼은 아니지 싶어. 너 결혼하면 고생할 게 훤히 보인다. 뭘 조용히 끝내? 그쪽 집에서 불쏘시개로 쑤셔놨는데. 너 아무것도 무서워할 거 없다. 그 집에 가서 그 집 엄마가 한 직 그래도 되갚아주고 와. 명색이 아빠 딸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엄마는 아빠를 말리셨지만 아빠는 제가 안 하면 아빠라도 가서 그 집안을 엎어버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역시 속상해 하시면서도 그 집은 사과를 100번 해도 절대 내 딸을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둘째이자 막내딸이고 저희 부모님도 혹시 귀하게 키운 딸이 남의 집에서 시집살이라고 고생할까봐 남자친구 모자라는 부분까지 채워줘가며 더 해주시려고 하셨던 것도 있는데 남자친구 집에서는 저희 집에 이런 호의를 호구로 봤나 봅니다. 더 황당한 건 남자친구 반응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며 어머니가 혼수 목록 전해준 얘기를 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 엄마가 저에게 한 짓 얘기 듣고 사과할 줄 알았습니다. 오빠네 엄마가 나한테 오늘 혼수 리스트 주시더라? 근데 금액이 얼마인 줄 알아? 자그마치 2억짜리야. 리스트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오빠 눈엔 이게 다 필요해 보여? 혹시 어머니가 나한테 이거 요구할 거라는 사실 알고 있었어? 아, 그거. 엄마가 대충 필요한 거 추렸길래 대충 봤는데 뭐 별거 없던데? 다 필요한 거잖아. 근데 그게 전부 2억이라고? 에이, 말도 안 돼. 네가 뭘 잘못 알았겠지. 그래서 오빠 눈에는 어머니가 주신 리스트에 있는 그딴 게 다 필요해 보여? 어머니 차 바꿔달라는데 그건 대체 뭐야? 어이없어서 정말. 오빠 집에는 최고급 가전가구 없으면서 대체 뭐 하자는 건데? 아, 그래서 너 지금 우리 집 무시하냐? 차는 나도 몰랐던 거야.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좋아.
내가 어머니 요구대로 다 해갈 테니까 오빠가 분양받은 그딴 20평대 주공아파트 말고 최소 38평 신축 아파트로 계약해서 와. 물론 대출은 없어야 할 거야.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엄마가 너 준 건 적당히 조율하면 되는 거지. 왜 그런 식으로 선을 넘고 그래? 그랬더니 짜증을 내면서 지금 자기랑 장난하냐고 도리어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남자친구가 그동안 이런 태도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결혼 결정하고 준비하는 마당에 갑자기 이런 식이니 정말 황당하더군요. 지난 1년 8개월 연애 기간 동안 제 옆에서 좋은 사람인 척 쇼한 거였나 싶은 생각까지 들더군요. 남자친구 본 모습도 봤고 이미 예비시댁 입장에서 밉보일 거리까지 생긴 거 확실히 파혼각이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단단히 각오를 하고 예비시댁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파혼을 하더라도 제가 당한 건 아빠 말대로 되갚아줘야 그들도 뭐가 잘못인지 알 거 아닙니까? 어머니께도 미리 말씀드렸어요. 직접 뵙고 말씀드릴 게 있다고요. 그랬더니만 어머니는 제가 혼수를 조율하려고 온다는 줄 알고 적당한 선에서 다시 맞춰보자고 간드러진 목소리로 이따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와는 이미 감정이 안 좋은 상태였지만 어쨌든 제가 집에 가겠다고 문자하니 제가 수그리고 들어오는 거라 짐작했나 봅니다. 좋게 좋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냐며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굴더라고요. 그날 저는 최대한 멋지게 차려입었습니다. 상견례 때 입으려고 장만했던 고급 브랜드 정장에 머리랑 화장까지 신경 쓰고 어머니가 가방이 변변찮은 거 없냐고 하신 게 생각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방 중에 제일 비싼 명품 브랜드 클래식백까지 들었어요. 예비시댁 갔더니만 예비 시부모님이 2분 다 계시더라고요. 이미 파혼하겠다 마음먹고 나니 겁날 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같이 계셨는데 이상한 건 어머니가 저를 어머, 얘아가 오늘은 어찌 이리 쫙 빼입고 온 거니? 이렇게 입고 다닐 줄도 아는구나. 네, 어머니가 저 차림새가 초라하다길래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분 같아서 그 수준에 맞춰보려고 입고 왔네요. 뭐야? 너 지금 말에 뭔가 뼈가 있다? 일단 들어가 앉아라. 앉아서 얘기하자. 혼수 얘기는 아버지 앞에서 하지 마.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어머니는 예비 시부 눈치를 보며 저리 말하더라고요. 그때 딱 눈치챘습니다. 혼수 목록은 어머니만의 생각이었다는 걸요. 일단 아버지께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예의 바른 집 딸이니까요. 아버지는 반가운 기색을 하시며 같이 밥을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밥 먹자는 말은 바로 거절했습니다. 저 오늘 저녁 먹으러 온 거 아니고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저희 친정아빠가 전해달라는 말씀도 있고 해서요. 세아가 친정아버님이? 그래 알았다. 무슨 할 말이 있어서 그런 거니?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인 예비 시부에게 모든 걸 말할 작정이었는데요. 갑자기 시모가 제 말을 막더라고요. 어머, 할 말은 무슨? 그거 나중에 나랑 얘기하고 일단 밥부터 먹자. 아니요, 지금 말하겠습니다. 아버님, 일단 이거 받아보시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전해드리래서요. 이 정도 조건 아니면 저 시집 안 보낼 거라고 하시는데 일단 보시고 말씀해 주셔야겠어요. 뭐야?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니? 예비 시모는 당황하시면서 제가 건넨 종이를 빼앗으려 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안경을 고쳐 쓰시며 종이에 적힌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점점 환한 얼굴이 되시던 예비 시부가 저에게 되물으시더라고요. 너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니? 여기 적힌 거 보아하니 전부 아파트 목록인 것 같은데 죄다 10억 11억 이건 13억짜리 주상복합. 네 친정부모님이 뭐라고 하셨다고? 제가 혼수를 2억이나 해가는데 3억짜리 아파트에 돈까지 보태는 게 말이 되냐고 하시네요. 그 집에 저 살게 하시기 싫다고 2억짜리 혼수 받고 싶으시면 거기 적힌 아파트 중에 하나 계약해서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그럼 결혼 허락하시겠답니다. 그게 안 되면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시네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역 혼수라니? 누가 너한테 그만한 혼수를 해오라고 했다는 거야? 누구긴요. 어머님이죠. 어머니가 저한테 혼수 리스트 들고 오셔서 일방적으로 해오라고 어제 통보하셨어요. 제 힘으로 안 되는 거라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저도 어머니가 하신 대로 똑같이 하는 건데 뭐가 잘못된 건가요? 이역 혼수면 그에 맞게 저희도 합당한 요구를 하는 게 맞죠. 그랬더니 예비 시부는 격분하셨습니다. 물론 그 분노의 대상은 제가 아닌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예비 시모였어요. 당신, 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새아가가 하는 말이 사실이야? 당신이 혼수 리스트 요구한 게 사실이냐고? 그러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게 뭐 어때서요? 내가 잘 키운 내 아들 장가 보내면서 그 정도 요구도 며느리한테 못해요? 우리 아들이 집도 분양받아 놨는데 당연하죠. 근데 10억짜리 집을 맞춰오라뇨. 나를 나무랄 게 아니라 며느리를 나무래야죠. 그때 철썩하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가 자리에 주저앉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저도 놀랐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부들거리던 아버지가 못 참고 그만 어머니 뺨을 치셨어요. 당신 지금 나 때렸어요? 지금 며느리 될 아이 앞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 사람아, 우리 아들이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지. 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런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한 거야?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아들 결혼 망치는 짓을 한 거라고, 이 사람아! 예비 시모는 화를 저에게로 돌렸습니다. 너 지금 이 꼴 보자고 온 거니? 가서 네 아빠한테 전해. 딸을 시집 보내는데 그 정도도 감수하고 좋은 신랑 얻길 바라느냐고 말이야. 딸 가진 죄인 모르냐? 원래 시집 갈 때는 여자가 별 볼 일 없으면 남자 쪽에서 맞추는 거야. 아줌마, 말 다 하셨어요? 이제 제 할 말 좀 할게요. 뭐, 아줌마? 너 지금 나더러 아줌마라 했니? 네, 저 이 결혼 안 해요. 오늘 파혼 전달하려고 온 거고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인데 아줌마지 그럼 뭐겠어요? 보여? 딸 가진 죄인 좋아하네. 어머니는 잘난 아들 가지셔서 이런 꼴을 당하시나 보네요? 잘난 아들한테 이역 혼수 해올 며느리 어디 한번 잘 찾아보세요. 예, 새아가, 일단 진정해라. 이 사람이 너한테 큰 실수한 건 내가 대신 사과하마. 너희 부모님께도 필요하면 내가 가서 직접 사과드릴 테니 마음 풀어라. 응? 사과는 어머니가 하셔야지 아버지가 하실 건 아니죠. 근데 사과랑 상관없이 저 이미 파혼 마음 먹어서요. 죄송하지만 저랑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예비 시부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더 이상 못하고 심란한 얼굴을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만 까딱 인사를 하고 현관문을 막 열었습니다. 때마침 남자친구 놈이 퇴근해서 들어오더라고요. 형아, 너 지금 어디가? 같이 밥 먹으려는 거 아니었어? 밥은 너네 가족끼리 실컷 먹어. 우리 파혼하자는 거 당신 부모님께 전달했어. 우리 부모님이 이 결혼 못 시키신대. 나도 이역 혼수 요구하는 집에 시집올 생각 없으니까 당신네 엄마 수준에 맞는 며느리감 잘 찾아봐. 뭐야? 갑자기 파혼이라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그제야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보고 사태 파악을 한 남자친구는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 부모 동태를 살피더라고요. 자기 엄마는 한쪽 뺨을 부여잡고 있지. 아버지는 얼굴이 벌개져서 망신당한 얼굴로 서 있지. 아마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뒤로하고 시댁이 될 뻔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난리를 치고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그 집 엄마가 다음날 아들을 대동하고 또 회사 근처로 찾아왔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저에게 비굴한 표정을 지으면서 마치 자기가 엄마를 다 설득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엄마가 한다는 말이 웃겼어요. 혼수는 네 말대로 무리였던 것 같구나. 그게 정 마음에 안 들면
너의 살림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대신 주변에 보는 눈도 있으니까 예단만 보내렴. 그 정도는 하는 게 너한테 좋을 거다. 남자친구 엄마는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정신을 못 차렸더라고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죠. 이미 어제 끝난 얘기를 왜 하시는 거죠? 며느리 될 뻔했던 사람이 어머니를 어찌 생각하는지는 안중에도 없으셨던 분이 남의 눈은 왜 의식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집값도 보태고 대출까지 같이 갚으면서 그딴 식으로 초호화 혼수에 예단까지 하면서 결혼할 마음 없습니다. 야, 형아. 잠깐 내 얘기 좀 들어봐. 예단 안 해도 돼. 집 대출도 내가 갚을게. 혼수도 최소한으로 하고 내가 반 보탤게. 그럼 되는 거지? 그러자 그 말을 듣던 시모는 또 발끈하시더라고요. 안 된다. 예단은 해야지. 대신 혼수는 니들 맘대로 해. 그리고 같이 돈 벌면서 혼자 대출을 어찌 갚아. 같이 살면서 갚아 나가라. 아주 북치고 장구치고 두 모자꼴이 우습더라고요. 둘 다 저하고 싶은 말만 내뱉더라고요. 마지막이라도 제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고 싶지 않아 예의 갖추고 싶었는데 점점 들으나마나한 소리만 계속 되풀이하니 저도 짜증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저는 아파트 10억짜리를 대출 없이 해온데도 결혼할 생각 없어요. 일하는 사람 찾아와 의미 없는 짓 하지 마시고 정리는 알아서 각자 하는 걸로 하죠. 그럼 이제 얘기된 거죠?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그렇게 두 사람 놔두고 저는 나와버렸습니다. 그날 집에 들어와 보니 그새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전화를 걸었던 모양이에요. 저희 아빠가 받으셔서 그댁 아드님은 저희가 2억 넘게 돈을 들여 살 만큼 대단하지 못한 것 같으니 다른 여자 찾으시라고 했다고 말해주시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다음 날부터 계속 저 쫓아와서 미안하다고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는데 저는 마음 돌릴 생각 없어서 끊어버렸습니다. 오빠랑 아빠가 나서서 으름장을 놓았더니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부모님도 친구들도 직장 동료들도 전부 제 사연 듣고는 파혼하는 게 낫겠다고 해주니 차라리 잘된 거라고 내가 제대로 행동한 거라는 위안이 들었습니다. 사실 파혼하면 많이 힘들 것 같고 주변에서 날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그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저처럼 파혼이 무서워서 참고 결혼하려고 하시는 분 계시다면 남은 인생이 걸린 일이니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랄게요. 파혼 그거 해보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랑 영 아닌 사람이라면 헬게이트 입장표는 찢어버리는 게 맞죠. 모르긴 몰라도 전 남자친구 놈 집에 시집가는 여자는 고생길 열리는 건데 결혼 소식 들리면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까지 그 인간이 결혼한다는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 그 인간 40 나이에 여자친구 찾기도 쉽지 않을 것 같긴 하네요. 파혼하고 당장은 마음고생을 했지만 똥차 치워버리면 그 후에 벤츠, 아우디, 렉서스 등등 고급차가 온다는 말을 믿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아직은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요. 저의 파란만장했던 파혼 사연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격려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